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내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EV6 GT 모델입니다. 아마 EV6 G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스펙을 줄줄 외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마력이 무려 585마력에 0부터 100까지의 가속 성능은 3.5초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이 국내 역사상 가장 빠른 기아 EV6 모델을 직접 타볼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기아 EV6를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멋진 기아 EV6 GT 직접 타보러 가보시죠. 드디어 기아 EV6 GT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기대가 큰 모델이었고, 국내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라고 하니까 또 감회가 더욱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앉자마자 엑셀에 힘을 한번 쫙 줘보면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노멀 모드에서는 일반 EV6 GT 라인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585마력인가 싶을 정도로 노멀 모드에서는 막 그런 폭발적이고 엄청난 가속력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정도의 가속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메인카는 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하고, 이제 서브카, 세컨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한번 구매해보자, 전기차를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서브카, 세컨카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차로 한번 고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제가 만약 전기차를 산다면 제 차보다는 와이프차를 먼저 전기차로 기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브,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원하기 때문에 그건 전기차에 가서도 조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EV6 GT가 나온 건데요. 이 EV6 GT를 만약에 와이프차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과연 이 585마력이라는 출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위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EV6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엑셀을 쭉 밟더라도 막 그렇게 컨트롤을 못할 정도의 출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EV6 GT 같은 경우에는 뭐 3.5초 585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친 스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노멀 모드, 에코 모드로 놓고 타시면은 그렇게 출력에 대한 부담감,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무게감입니다. 핸들의 무게감. 제가 지금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주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감이 BMW M 스포츠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BMW도 럭셔리가 있고 M 스포츠가 있잖아요. 근데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그렇게까지 묵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M 스포츠는 약간 한 손으로 돌리기에 좀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EV6 GT가 약간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의 무게감에서 느껴지는 고성능의 느낌, 확실히 좀 탄탄하고 쫀쫀하다라는 느낌이 핸들을 잡으면서부터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으로 코너링을 돈다든지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곧바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서스펜션의 세팅입니다. 확실히 노멀 EV6랑은 완전히 다른 서스펜션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단단하다고 해서 불편한 느낌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단단한 서스펜션과 제가 또 앉아있는 지금 시트가 스포츠 버킷 시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이 하체,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시트와 어우러져서 좀 탄탄하다,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버킷 시트를 제외한 모든 인테리어는 거의 다 노멀 EV6와 동일합니다. 약간의 뭐 포인트들만 달라졌을 뿐이고, 가장 크게 인테리어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제가 앉아있는 이 스포츠 버킷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확실히 버킷 시트답게 몸을 아주 꽉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부분 뭐 등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찰력을 극대화시켜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잡아주는 홀딩력은 상당히 좋은데, 뭐 아시다시피 통풍 시트가 미적용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아예 적용할 수가 없는 시트이기 때문에 내가 등에 좀 땀이 많다, 엉덩이에 땀이 좀 많다 하시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포츠 버킷 시트는 수동입니다.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앞뒤 슬라이딩, 높낮이, 그리고 등받이 각도까지 모두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차가 좀 많아서 일단 EV6 GT의 반자율 주행부터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으로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차와 차간거리는 2단계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이번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너무 약간 아른거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보고 있으면 약간 눈이 아픈 그런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조금 시각적으로 좀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약간 좀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EV6 GT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핸들에서 손을 안 잡으니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이제 시각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 잡으면 아마 청각적으로까지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청각적으로까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이 또 폭스바겐 ID4 모델을 시승하고 있어요. 근데 ID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시 어시스트라고 해서 여기서 더 안 잡으면 브레이크도 직접 잡고 뭐 벨트도 당겨주고 앞에 있는 라이트까지도 깜빡깜빡 하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현대 기아에서도 그런 기능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반자율 주행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일단 뭐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를 세컨카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V6 GT 같은 경우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42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노멀 EV6와 동일하게 77.5kWh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듀얼 모터 적용되어 있죠. 4륜구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00km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는 퍼포먼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휠도 21인치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항속거리 위주의 세팅은 아닙니다. 퍼포먼스 위주의 세팅이라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카로 타기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릭 컴퓨터 상에 나와 있는 지금 퍼센트는 64%로 18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시승했던 아이오닉 6라든지 이런 모델 비해서는 확실히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차가 퍼포먼스 위주로 세팅된 차량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 차량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노멀 모드로 주행했는데,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꿨을 때 가속력은 어떤지 한번 엑셀 페달을 밟아볼게요. 네,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성 자체가 아까보다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더 빨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스포츠 모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엑셀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 미만의 이런 옵션들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전기차는 거의 없거든요. 뭐 수입 전기차 중에서도 1억 넘는 전기차에서도 이 기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이 LSD의 기능은 이제 구동력 배분을 좌우로 이제 능동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아주 자유롭게 구동력 배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너링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LSD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드리프트 모드도 있잖아요. 드리프트 모드도 있고 GT 모드도 있어서 운전의 재미를 위한 전기차로서는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기아차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고성능을 만들어 오던 그런 독일 3사가 있잖아요. 아우디에는 RS, BMW에는 M,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AMG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독일산 고성능 전기차는 M50i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에서 강세를 보였던 독일 브랜드보다도 훨씬 더 전기차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고성능 모델들까지도 선제적으로 먼저 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벤츠 같은 경우 뭐 EQA, EQB, EQC, EQE, EQS까지 나왔는데,
전기차 고성능 모델이 없잖아요. 뭐 EQE53이 곧 나올 예정이긴 한데 EQE5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2억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V6 GT는 7,200만 원 가격이고 게다가 또 보조금을 절반 50%를 받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310만 원 받고 또 지자체 보조금을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으면 700, 800만 원 정도 또 거기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구매 가격은 옵션을 많이 안 넣었다고 했을 때 한 6천만 원 중반, 뭐 6천만 원 후반대 이 고성능 585마력의 타이칸 후에스보다도 빠르고 아우디 이트론보다도 더 빠른 이 엄청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독일 차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은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도 그냥 고성능의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예전에 현대기아차들 고성능 차 보면 내연기관 시절에 약간 흉내만 냈잖아요. 절대 M이라든지 AMG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기차로 와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다라는 느낌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말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완성도 높은 그런 고출력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BMW M50i 시승기도 전달드렸잖아요. 그 모델이랑도 뭐 비교를 해보자면 서스펜션은 BMW M50i가 조금 더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 중인데도 엄청 탄탄하진 않아요. 꽤나 탄탄하진 않은 느낌이고 서스펜션만을 비교해 봤을 때는 BMW M50i의 서스펜션이 좀 더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와, 요 가속력은 이 시내 주행에서도 이렇게 짜릿한데 와, 고속주행으로 한번 쭉 밟아보면은 와, 진짜 짜릿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T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GT 모드 버튼 눌러서 엑셀을 밟아보면 와 약간 뭐랄까 정말 차원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 가속력은 와, 왜 국산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초월해 본 적은 없지만 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근데 핸들까지 이렇게 쫀쫀하게 받쳐주니까 와, 이 차 진짜 물건이네요. 와, 약간 M50i 느낌이 좀 납니다. 네, GT 모드에서는 확실히 다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GT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 모드도 그렇고 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놨는데 와, 요렇게 짜릿하네요. GT 모드 와우. 현대자동차 M 모델 보면 NGS 버튼이 있잖아요. 그 NGS 버튼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GT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엑셀을 밟으면 계속 NGS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S를 항상 켜놓고 다니는 모드가 이 EV6의 GT 모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GV60에도 부스트 모드가 있잖아요. GV60에도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그 GV60의 부스트 모드를 내가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GT 모드로 주행 중인데 차가 무서워요. 네. 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런 가속력은 내연기관 차에서는 느낄 수가 없죠. 내연기관 차는 어느 정도 뭐 초반 아무리 터보렉을 없앤다고 해도 이렇게 초반부터 급작스러운 뭐 토크 75.5가 이렇게 발휘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뭐 빠른 가속력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내연기관 모델 이 차를 타보시면 내연기관 모델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류는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 네온 컬러의 4피스톤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 브레이크 설정을 여기 화면에서 또 노멀이랑 스포츠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스포츠로 바꿔놨는데 이 회생제동이 먼저 개입을 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즉각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동 성능이 부족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좀 더 날 것의 느낌으로 봤을 때 좀 더 운전의 재미 측면으로 봤을 때 엑셀에서 발을 떼자마자 이제 회생제동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딜레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가 엑셀에서 발 떼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뭐 1초, 뭐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회생제동이 개입을 하니까 좀 더 그런 러프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EV6 GT에는 세 가지의 일렉트릭 사운드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시, 다이나믹, 사이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은 그 세 가지의 일렉트릭 사운드를 가장 강하게 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스타일리시 사운드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스타일리시의 사운드가 지금 이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서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모드는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함을 위해서 모드 스포츠로 바꿨는데 제일 강하게 했음에도 사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이오닉 6는 엄청 컸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일리시 사운드인데 뭐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꽤나 깊은 코너인데 이런 코너도 아주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아주 탄탄하게 코너링을 돌아나갑니다. EV6 GT는 코너링 돌 때 진짜 이 LSD가 적용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너링을 좀 빠르게 돌더라도 확실하게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의 자세 제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다이나믹으로 바꿔볼게요. 오, 다이나믹으로 바꾸니까 이 내연기관의 사운드가 좀 납니다. 근데 확실히 좀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벨로스터에서 나오던 그런 전자식 사운드가 지금 나오는 느낌입니다. 다이나믹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너무 좀 별론데? 여러분도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이 사운드거든요. 근데 다이나믹은 좀 많이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사이버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사이버가 그나마 셋 중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이버도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고 강하게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끄기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세 개 다 약간 다 어설프고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끄고 다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자동차, 가장 빠른 전기차 EV6 GT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뭐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고 뭐 수입 어느 차량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스펙을 내는 지금 전기차는 없기 때문에 정말 독보적인 전기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를 직접 운전해보면 물론 고성능 전기차다,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런 고성능 자동차들은 뭐 이 차량의 스펙이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 밸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구매를 결정짓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아 EV6 GT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너무 갖고 싶다,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브랜드 N을 런칭을 해서 열심히 고성능 브랜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는 현재 고성능 브랜드도 없고 고성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뭐 디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제로백이 빠르고 출력이 엄청 높은 차를 만들어내더라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 기아 EV6 GT가 고성능 전기차라는 걸 내가 일일이 말하고 다녀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차가 제로백이 3.5초고 출력이 585마력이라서 포르쉐 타이칸보다도 빠르고 그런 차라고 했을 때 뭐 그래?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EV6 GT라는 차가 가지고 있는 파워, 브랜드 밸류가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멋진 차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매력도가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고성능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출시해낼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N처럼 뭐 기아 자동차도 고성능 브랜드, 고성능을 대표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량 자체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전기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난 너무 튀지 않는 그런 고성능 전기차를 갖고 싶다 하신다면 EV6 GT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EV6 GT와 EV6 스탠다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EV6 GT 시승기에 이어서요. 다음 영상으로는 EV6 GT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아 EV6 GT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